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을수록 사람들의 감정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흐르고 TV 편성표는 특집이라는 단어로 번쩍이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이름이 뉴스 화면에 뜨는 순간 그 따뜻함은 단숨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그 이름 앞에서 또 한 번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김호중 억울함 논란. 팬들이 끝내 입을 열었고 댓글창은 마치 폭풍 속 바다처럼 두 방향으로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책임은 책임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그 책임이 왜 전부 한 사람 몫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논란이 단순히 감싸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팬들이 말하는 억울함은 더 복잡한 감정의 다발처럼 꼬여 있고 그 꼬임이 댓글창을 불꽃처럼 달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못을 모른 척하려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이 거의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출발점에 책임이 있다는 것,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것,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팬들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댓글창이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인정한다면서 왜 억울하다고 하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인정과 억울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맞받아칩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이 법 조항처럼 딱 떨어져야 한다는 듯한 말들이 오가지만 현실의 감정은 늘 그 틈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팬들은 바로 그 틈새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건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면들이 있지 않느냐고. 팬들이 꺼내든 핵심은 그날 이후입니다. 잘못의 시작이 있었더라도 그 다음의 흐름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커졌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 장면을 제대로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공연, 스케줄, 계약, 약속, 회사의 손실, 스태프의 생계. 듣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 우리는 늘 개인의 도덕성만 떠올리지만 연예 산업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한 사람의 선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일정과 생계에 닿아 있습니다. 팬들은 바로 그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공연 하나가 취소되면 그 손해는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의 다음 달 월세, 장비 업체의 대금, 약속된 홍보 일정, 그리고 이미 표를 손에 쥔 관객의 기대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의 감정은 폭발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 순간의 압박을 누가 들여다봤느냐. 댓글창에는 이런 말이 달립니다. 한쪽은 그건 핑계다 라고 단칼에 자르고 다른 한쪽은 핑계가 아니라 배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컸다는 말이 어떤 이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로 들리고 다른 이에게는 그 책임감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했다는 비극으로 들립니다. 팬들이 말하는 억울함은 사실 이 후자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의 압박이 인간을 얼마나 비틀어 놓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사람만을 악역으로 확정해버리는 건 아닌지 묻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댓글창은 거의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누군가는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누군가는 법은 최소한이고 사회적 비난은 끝이 없다고 맞섭니다. 특히 팬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단어는 불균형입니다. 잘못의 크기와 비난의 크기가 너무나도 불균형하다는 것. 법적 판단은 법원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만 대중의 분노는 순간 이동을 합니다. 단 몇 시간, 단 몇 문장, 단 몇 장면으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죠. 팬들은 그 속도를 무서워합니다. 비난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를 완전히 부숴버린 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이미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처벌을 받았다고. 이 말이 또 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와 사회를 생각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렇다고 인간을 끝까지 짓밟은 게 정답이냐고 합니다. 댓글창은 또 갈라집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심장에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가? 팬들은 김호중이 억울하다고 크게 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누군가는
침묵은 반성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침묵은 계산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 침묵을 버팀으로 해석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상황을 더 키우지 않으려 했으며 결국 혼자 감당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바로 댓글창의 불씨가 됩니다. 미화하지 마라라는 댓글과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보라는 댓글이 부딪힙니다. 말 한 줄이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마지막에 꼭 붙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 또 반발을 부릅니다. 무슨 진실이 더 나오냐는 비꼼도 있고 시간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 기적을 기다린다는 말이기보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차분히 보일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팬들을 버티게 하고 동시에 대중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면제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댓글창은 또 갈라집니다. 희망이냐, 합리화냐, 기다림이냐, 회피냐. 단어 하나가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결국 이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부터 인간을 남겨둘 것인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인간을 통째로 부숴버리는 사회 또한 위험합니다. 팬들이 말하는 억울함 논란은 바로 이 경계선을 흔듭니다. 그래서 팬들이 끝내 말 꺼낸 진짜 이유는 어쩌면 김호중을 위한 변명이라기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수 이후의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도 댓글창은 갈립니다. 누군가는 차갑게, 누군가는 뜨겁게, 누군가는 조롱하며, 누군가는 울컥하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들 사이에서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 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단죄하는 방식과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정면 충돌하는 순간 사회는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왔는지, 나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해버렸는지, 나는 정말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원했는지. 김호중 억울함 논란은 그래서 무섭도록 선명합니다. 팬들이 끝내 말 꺼낸 진짜 이유는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쏟아진 폭풍이 정말로 그만큼 정당했는지 그 폭풍의 크기와 방향을 다시 묻고 싶다. 그 질문 하나가 댓글창을 둘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질문에 분노하고 누군가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말의 찬 공기 속에서 뜨거운 논쟁은 계속됩니다. 찢어진 댓글창 사이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질문도 함께 울립니다. 책임과 인간, 그 사이의 경계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